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첫 10경기 동안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토트넘 호스퍼가 시즌 막판 순위를 결정지을 클라이맥스 일정에 실망스러운 4연패를 당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 경질 여론이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준TV에서도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선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준비해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더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만약에 경질한다면 대안은 있을지 AI 분석과 더불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준TV에서 아주 특별한 건강 보양즙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계의 지인분 소개로 장어즙을 선물 받아서 먹어보고 있는데요. 매일 밤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심했거든요. 먹고 나서부터는 몸도 가벼워지고 의욕도 솟고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장어즙이라서 조금은 비릴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비리고 오히려 약간 라이트한 한약 맛이 나서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께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광고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받아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연의 힘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큰 할인 20% 할인과 서비스 3포를 더 드리기로 했는데요. 정말 다른 건강즙과는 다른 장점이 많은 보양의 끝판왕입니다. 간단하게 장점을 소개해드리면요. 장어 함량이 추출액이나 고형분 함량이 아니라 순수 장어 원물 68.93% 그리고 추가로 산삼나무로 불리는 황칠나무를 45일 건식 발효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공 첨가물 없이 순수 자연 그대로 천연 재료들로 사상 체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배합, 아낌없이 22가지가 들어가니까요.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효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고요.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특허 출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표 상품이 이 황칠 장어 진액 황장력이라고 하고요. 이미 온라인 마켓 네이버 쿠팡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상품이 황장력에서 녹용이 추가된 업그레이드 버전인 대장력인데요. 제가 먹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녹용 황칠 장어 진액인데요.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은 게 황장력, 그리고 허약 체질 아이들이나 기력이 많이 없으시거나 운동하시는 남성분들께 조금 더 추천드리는 게 강력한 대장력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자연의 힘은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7관왕에다가 특허까지 받은 회사인데요. 이번 기회에 5월 10일까지 20%의 할인과 한준TV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은 네이버에서 주문하시고 네이버에 자연의 힘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주문하실 때 배송 메모에 꼭 한준TV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한준TV라고 써주신 분들에게 3포 더 담아서 발송해드리니까요. 주문하실 때 한준TV 구독자인 걸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자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자연의 힘 장어즙, 대장력, 황장력 전체 상품 20% 할인 및 세포 추가 증정 이벤트 고정 댓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희도 이제 초반에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멋진 모습, 화끈한 축구, 그리고 이제 인터뷰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멋지게 철학적으로 얘기해주면서 많이 지지를 했고 믿었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큰 만큼 좀 실망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팀들이 시행착오도 겪고 순탄하게 초반에 잘했던 게 다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올 시즌에 초반 10경기 8승 2무할 때는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살짝 가진 것도 있지만 우승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정 4연패가 좀 이제 경질에 대한 생각까지 갖고 온 것은 참패는 할 수 있다. 충격적인 패배는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등을 못하는 팀이 역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매 경기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제 10경기 동안 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이제 무패 행진을 달렸잖아요. 그게 이제 거꾸로 좀 됐더라면,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4연패를 당하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팬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순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연달아서 이달의 감독상도 받고 소수넘의 부임 후 첫 연속 승리 기록도 새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축구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어제 내린 눈이 됐고, 지금 이 리버풀과의 경기 패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2004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번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번리전까지 패배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5연패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4연패 과정에 진 팀이 뉴캐슬,
아스널, 첼시, 리버풀이다. 그렇다면 뭐 면죄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쉬운 팀들이 네.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수록 경기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 경기력이 좀 개선된다거나 불운해서 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점점점 더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 기자 얘기처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팀이 모든 것이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좋았던 이런 탑들이 다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이게 시즌 전체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그래요. 항상 토트넘은 경기 초반은 뭔가 해보자 힘있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하고 상대의 반격에 흔들리고 골을 먼저 먹고 끌려가는 경기를 하고 자신감을 잃는데 이런 경기들이 뭐 이전에는 쫓아가서 비긴 경기도 있고 역전한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패배의 경험들이 누적되고 특히 무엇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팀을 만났을 때 이런 자신감이 한 방에 푹 꺾이는 일이 4번이 있었잖아요. 네. 이 경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중계하면서 피터 스미스 기자가 3연패 당했던 토트넘이 4연패 당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경기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이번 경기가 실망스럽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애초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아예 못하고 있었다. 그럼 뭐 이미 다음 시즌에 크게 얻을 만한 과실이 없는 가운데 경기의 눈앞의 결과보다는 내실을 만들어가자. 내용을 만들어가자 이럴 수 있겠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자력의 희망이 있는 상태였고 또한 다음 시즌 2024-2025 시즌의 챔피언스리그는 36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상업적인 이득과 구단 재정에 미칠 막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구단의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구단의 위상에 대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 보강할 수 있는 선수들의 수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지 나는 길게 보고 팀을 만들 거야라는 이유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는 건데 심지어 리버풀과 경기 직전에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과 먼저 경기를 했잖아요. 네. 그 경기를 브라이튼이 이제 잡아줬어요. 에스턴 빌라를.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희망이 생겼던 상황에서 넬이 4골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보면서 팬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게 이전 경기들은 안 그러다가 리버풀한테 이렇게 졌으면은 아 그래 클럽 감독도 떠나고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됐겠지 생각하겠지만 4경기 연속 그렇다는 거예요. 뉴캐슬전도 4골 먹고 4대0으로 졌잖아요. 첼시전은 2대0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더 많은 골을 먹었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고 아스널전 3대2로 졌기 때문에 접전으로 보이지만 3대0까지 갔다가 이번 리버풀전처럼 상대가 좀 이제 느슨해졌을 때 따라간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경기력의 개선이 참패가 계속 연결되는데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뭐가 나아지는 큰 패배 이후에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첼시전 경기를 떠올려 보면 실점 패턴들이 연이어서 반복이 됐고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인터뷰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거잖아요. 예, 사실 그 부분이에요. 내가 이 현실 인식과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그래 승패는 병가의 상사라는 말을 항상 쓰잖아요. 질 네. 수도 있다. 진 거에 대한 책임이 상대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축구에서 운이 안 따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상자의 요인도 있고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당장 개선하겠다라는 어떤 그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줘야 믿고 가는 건데 물론 일각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지금 여태까지 토트넘에 부임했던 감독들 중에서는 가장 화끈하게 공격적으로 좀 이제 우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포체티노 이후 처음 이런 감독이 온 거 아니냐. 믿어줘 보자. 초반엔 성과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그게 꼭 그 진보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너무나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외골수적이고 완고하고 타협을 너무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즌입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좀 더 관대하게 지켜봐 줘야 되고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최고의 공격수인 이제 케인이 빠지고 난 이후에 토트넘의 올 시즌 성적은 글쎄 5위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 가운데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조금은 실리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이 과연 정말 철학을 꺾는 것이냐. 리버풀의 클롭 감독도 처음 왔을 때 개겐 프레싱하고 많이 뛰고 선수 부상도 많이 생기고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겪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거쳐가면서 완성된 팀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클롭 감독이든 아르테타 감독이든 처음 부임했을 때와 지금 결국에는 우승권에 있던 우승을 했던 팀의 명단을 보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나도 앞으로 영입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렇다. 팀도 훈련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치면 지금 이 선수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막 훈련을 시켰다고 쳐요. 그래도 그중에 상당수는 또 나갈 거잖아요. 또 데려올 거잖아요. 그럼 꼭 이 선수들이 내 축구 철학에 딱 맞는 선수가 아닌 이 선수들을 가지고 그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에 맞는 축구도 하면서 지금 눈앞의 결과도 얻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 심지어 지금 이 디온 더블린 맨유 공격수 출신의 BBC 해설을 맡으신 분은 리버풀과 토트넘의 차이는 토트넘은 그냥 숏패스 게임만 하는 것이고 리버풀은 기꺼이 압박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는 유연성이 있다. 토트넘의 스타일이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팀이 같은 컬러를 추구하지만 결국 승패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는 토트넘의 문제를 지적한 것, 결국에는 이제 실용주의가 너무 포스테코글루 감독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팬의 반응도 보면 지금 어떤 팬은 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대0으로 지금 리버풀이 이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독단적인 감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클롭 물론 이 감독은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감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딱 찍어서 얘기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축구에 있어서 분명히 나만의 철학이 있고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최고의 수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히 그 승리가 우승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그 고집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트래블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교훈을 이미 우리가 축구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그걸 이게 이런 거예요. 정말 뜨거운지 대봐야 아니야.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클롭 감독도 사실 과거에 그 도르트문트 시절에 개겐 프레싱을 가지고 분데스리가를 평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노출이 되고 힘들어하고 또 실패를 맛봤고 결국 이제 프리미어리그 와서 변화를 선택을 했고 또 유연성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이미 티키타카 패스 플레이로 하나를 이제 시대를 지배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던 이유가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금 더 피지컬적이고 또 사이드도 활용하는 그런 네. 것들을 가미해서 더 완성된 축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맨시티에 와서 그 모든 걸 집대성한 최고의 팀을 구축했고, 근데 그 최고의 팀이 거듭 챔스에서만 우승을 못하니까 아예 조금은 내려서서 역습하는 축구까지 가미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최정상에 오른 것인데, 물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이들의 시행착오를 보고 배워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과르디올라가 5, 6년 걸렸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5, 6년 걸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아끼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1살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기록을 봤더니 프리미어 리그의 이제 평균 은퇴 나이가 35살. 물론 최근에 이제 선수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좀 더 선수 수명을 이어갈 수 있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에이징 커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성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을 넘은 선수에게 1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갑자기 솔직히 뭐 정말 부상이 찾아온다거나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물 올라 있을 때 결실을 맺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거고요. 저희는 솔직히 뭐 그래요. 토트넘을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이 지금 왜 그럼 감독 교체까지 고민해야 되냐를 생각했을 때는 이미 뉴캐슬전 0대4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그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널전, 아스널의 슈팅 숫자가 그 뉴캐슬에 비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유율도 훨씬 적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아스널도 뉴캐슬처럼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였다. 경기 지배력을 안 가져가고 세트피스로 이겼다. 게다가 아스널은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슈팅 숫자가 더 많았다고 이거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기대득점이 높았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페널티킥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득점이 높았기 때문에 경기력이 개선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첼시는 순위 자체가 토트넘보다 확실히 아래에 있던 팀이고 어려워하던 팀이잖아요. 부상자도 14명이나 되고, 그런 가운데 16개의 슈팅을 허용하면서 뭐 2대0으로 진 것이지만 유효 슈팅이 5개였다. 여기에 뭐 슈팅 정확성이 조금 더 첼시가 좋았다면 더 많은 골을 낼 수 있었고, 이번 경기 리버풀 상대로 더 많은 또 2배에 달하는 골을 첼시전보다 먹었다는 것은 지금 보세요. 4연패 와중에 패배 이후에 어떤 것도 개선이 안 됐다.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못던 전 경기에 졌던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아담 베이트 기자의 얘기는 이 번리전에서 만약에
포스텍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누누 감독과 승률이 같을 정도니까 기록적으로 너무 심각한 문제다. 네. 누누 감독도 경질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경질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무엇보다 정확히 1년 전에 있었던 안필드 원정에서 3대4로 졌는데 이번에 2대4로 졌고 심지어 경기 내용은 더 안 좋아졌다. 그때는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이었는데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1년 사이에 이룬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초반 일정에서의 그 모습들이 분명히 개선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팀은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안 좋아졌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팬들의 반응 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팬들이 반반으로 나뉜 것 같아요. 영국 현지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좀 지지해야 된다. 혹은 이거 좀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달라진 게 없는데 좀 이런 반응들로 좀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케인이 있는데도 8위 아니었냐. 올 네. 시즌은 케인이 나갔는데 그보다 좋은 성적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팬들은 올 시즌에 토트넘이 5위에 있는 건 맨유, 뉴캐슬, 첼시가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어부질이었다. 그리고 현재 순위도 더 떨어질 수 있다. 7, 네. 8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올 시즌에 한계를 노출했다. 최근 4연패로 이미 검증 끝났다. 감독 바꿔야 된다. 레비 회장도 못 견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챗 GPT에게 저희들이 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토트넘 후임 감독 누가 좋을까라고요? 예, 챗GPT의 최신 버전으로 이제 유료 버전으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 에릭 텐하흐, 그레이엄 포터, 로저 슈미트 그리고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이제 이 4명의 후보자로 챗GPT가 선정한 감독이었는데 일단 에릭 텐하흐 감독은 지금 맨유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아시다시피 뭐 지금 여기 챗GPT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으나 올 시즌이 끝나고 경질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테나 감독이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투엘 감독이 맨유로 올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도 나올 정도로 테나 감독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테나 감독은 사실 원래 토트넘과 접촉을 했던 바가 있죠. 그거에 이제 토트넘이 챔스 준우승을 할 때 아약스 감독으로 4강에서 만났었고 그때 아약스를 좀 매력적인 축구로 이끌면서 성과를 냈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에 와서 첫 시즌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최근에 보이고 있는 뭐 선수들과의 불화라든지 너무 또 이제 고집스러운 모습들 네. 전술적으로는 유연한데 자신의 철학을 좀 포기하고 역습도 하는데 자신의 좀 이제 선수관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선수에 대한 그 경직된 반응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리스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메뉴를 떠나서 도르트문트로 간 제이든 산초가 또 워낙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보는 눈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선수 특히 뭐 안토니 영입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로 영입한 선수들이 상당수 실패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테나 감독은 현재로서는 이제 좀 좋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뭐 맨유에서 경질될 경우 맨유의 성적이 토트넘보다 지금도 안 좋은 상태인데 데려오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첼시와 브라이튼에서 분명히 프리미어리그를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포터 감독도 조금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하는데 전술적인 유연성이 있고 또 젊은 선수들을 잘 육성해 왔던 면이 있다. 이런 점들이 조금 이제 기대가 되고 로저 슈미트 감독은 이제 현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챗GPT가 잘못 본 것 같은데 PSV 에인토벤을 거쳐서 이제 벤피카 감독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좀 뭔가 이제 클럽 감독처럼 성과를 냈었고 좀 공격적인 압박도 좋고 또 손흥민 선수와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것 같고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풍부한 경험을 좀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베니테스 감독은 이전의 토트넘의 감독 선임 성향과 비슷해요. 무리뉴, 콘테 같이 좀 거장, 챔스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들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을 선임하던 윈나우 시절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맞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투엘 감독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은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이 투엘 감독에 대한 약간의 애증의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는 결단이 내려진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토트넘에 선임할 수 있는 감독 중에 최고의 매물은 투엘 감독이 될 것이다. 네, 저 중심에 다이어 선수가 있어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버렸는데 재활용을 지금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다이어 선수를 뭐 같이 데려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어진 선수들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술적 유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엘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물론 뭐 챔스 우승까지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새 감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그래도 떠날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일단 뭐 선수들과의 불화설이라든지 뭐 특히 바이에른 뮌헨을 맡아서 뭐 분데스리가 우승을 올 시즌에 놓친 거라든지 여러모로 이제 지적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첼시를 이끌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또 경험을 했었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었고 이미 뭐 여러 뭐 빅클럽들을 또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 저는 가장 크게 보는 게 이미 뭐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던 적이 있지만 전술 유연성이다. 그리고 도전적인 축구를 기량으로 하면서 선수들의 부상 상황이라든지 선수들의 영입 상황이라든지 선수들의 특색에 맞춰서 또 경기를 운영할 줄 알고 매 경기 또 경기별 대응 전술이 뛰어나다. 이게 토트넘에 필요한 것인데 전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대응형 축구, 콘테, 무리뉴, 약간 수동적인 축구는 토트넘이 원치 않는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스테코글루 하면 너무 공격만 해. 그 중간점에서 실용적이면서도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독 중에 매물 가운데 좋은 경험이 있고 검증된 감독이 누구냐? 투헬 감독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투헬 감독이 어떨지 챗GPT한테도 물어봤어요. 토마스 투헬이 토트넘을 맡게 된다면 그의 경험과 전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에서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헬은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에서의 지휘 경력을 통해 상위 수준의 클럽에서의 경험을 쌓았으며 다음과 같은 강점들을 토트넘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이제 뭐 지난 시즌 올 시즌 경험은 얘기를 안 하는 걸 봐서 이게 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올 시즌 뭐 전체적으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이 조기 종료된 건데 어쨌든 챗GPT가 분석한 것은 결국엔 이제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건데 역시 전술적 유연성, 다양한 전술, 다양한 포메이션, 다양한 시스템을 쓴다. 이런 유연성들이 분명히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데 그걸 일단 갖고 있고요. 또한 수비적인 안정성을 가져가면서도 공격적으로는 매우 창의적이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콘테, 무리뉴의 장점인 수비적인 안정성에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점인 공격 창의성을 네. 함께 갖고 있는 게 투헬 감독이고 또한 투헬 감독은 챔스 우승을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미 검증이 됐던 성과를 냈고 선수 관리. 근데 약간 이 부분은 이제 선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분분해요. 무슨 네. 솔직한 성격은 맞죠. 직설적인 성격은 맞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완벽한 감독이었으면 뭐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겠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다라고 챗GPT 동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앞서서 챗GPT가 추천했던 후보들 중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바로 포스테코글루 후임으로 포터 감독이 지금 놀고 있잖아요. 네네. 포터 감독이 좀 유력한 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브라이튼에서 성공을 했고 첼시에서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막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땐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 뒤에 왔던 감독들이 다 어려움을 겪었고 포체티노 감독도 사실은 더 안 좋은 성적이 되다가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재밌는 게 그 반등이 항상 토트넘을 상대로 이제 이뤄졌다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구단의 변혁기 속에 포터 감독도 또 새로운 경험과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 있었던 불운이 아니었을까 싶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비수마 선수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포터 감독이 아닐까. 지금 비수마를 지금 기용해 보니까 토트넘에서 보니까 전술적으로 딱딱딱 안 집어주니까 선수가 좀 뭔가 좀 부진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인 즉슨 포터 감독은 비수마를 그만큼 잘 썼고 포터 감독이 온다면 비수마뿐 아니라 지금 토트넘에 와 있는 선수들도 상당수 조금 아쉬운 선수들을 개선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챗GPT 역시 이런 면에 있어서 전술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의 창의적이고 전술적으로 유연한 접근 방식이 토트넘의 새로운 에너지와 방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터는 브라이튼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축구 스타일과 선수 개발 능력으로 주목받았으며 첼시에서는 더 큰 규모의 클럽을 다루는 경험도 쌓았습니다. 토트넘에서의 그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술적 유연성. 포터는 다양한 전술과 포메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상황에 맞게 팀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전술 유연성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갖고 있으면서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젊은 선수들을 또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이 선수 개발 능력도 필요하고 또 공을 소유하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는 경기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첼시가 노리지 않았다면 토트넘의 루어슬 감독이 포터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헬 아니면 포터 감독이 만약에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유력한데 왜냐하면 둘 다 일단 올 여름에는 이제 무직 상태일 수 있으니까 협의가 하기가 쉬운 거죠. 일단 챗GPT가 왜 베니테스를 추천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제 안정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라파엘 베니테스가 토트넘에서 감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어떤 이유로 추천한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라파엘 베니테스를 토트넘의 감독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그의 경험과 전술적 능력을 중시하는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베니테스는 리버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 여러 큰 클럽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특히 팀을 재구성하고 큰 경기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의 경력을 통해 볼 때 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험과 안정성,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우승 등을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콘테, 무리뉴 감독 때 이런 이유로 선임을 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이제 예전 감독을 선임하기보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이는 있지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감독이고 최근 떠오른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베니테스 감독은 챗GPT는 이런 이제 세부의 상황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이 된 것 같고 현재로서는 투헬과 포터 감독이 가장 포스테코글루를 정기한다면 마땅한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본인 스스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경기를 정말 멋지게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철학도 중요한데 결과와 내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되죠. 예, 일단 5월 11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전은 홈 경기이고 한 수 아래의 팀이니까 이 경기는 내용과 결과를 다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 맨시티전은 결과를 잡아야 돼요. 뭐 결과 잡아야 돼요. 저는 그 내용이라도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요? 이 경기는 네. 못 이겨도 내용상 정말 박빙이었다. 치열했다. 맨시티전은 뭔가 이제 맨시티장 맞짱 뚫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구나. 네. 그렇게만 해도 괜찮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시즌에 토트넘이 한번 해볼만 하구나.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갖게 근데 하는 막 거죠. 4대0, 5대0 난다? 그 방식은 시도했는데 또 뒷공간이 무너지고 세트피스 먹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오늘 리버풀 같은 4대0으로 끌려다니다가 가까스로 따라잡아서 그거 한 아닌데. 4대1, 4대2 됐을 때 되는 거죠. 잘했어. 아니죠, 그거. 우리 축구했어. 네, 그거 아닌 거죠. 계속 치열하게 붙으면 못 네. 이겨도 인정해주지만 이번 같은 아스널전, 리버풀전처럼 골 다 먹어놓고 상대도 그래 뭐 좀 해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요. 셰필드전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남은 3경기는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린 자연의 힘 건강식품 장어즙 황장력과 대장력은 네이버를 통해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에 한준TV 구독자인 것을 남겨주셔야 20% 할인 및 보너스 3포를 증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날 특집으로 한준TV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